자, 대형 카메라의 렌즈 좀 더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죠. 자, 그래서 그 많은 메이커들 중에 무엇을 살 것이냐 그래갖고 제가 세 가지 렌즈, 이거는 뭐 고전적인 상식에 속하는 거예요. 안 그렇게 사셔도 되는데 이렇게 써보는 것이 큰 후회가 없으실 거예요. 실패할 확률이 적다는 얘기죠. 90mm, 150mm, 210mm면 써보고, 그 다음에 좀 더 망원이 필요하다, 광각이 필요하다면 옮겨가는 것도 좋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선택. 대형 카메라 렌즈에도 여러분들이 소형 카메라에 쓰는 아포 렌즈들이 있습니다. 아포 진마, 아포 시로나 뭐 이렇게 로덴스토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저는 사실 아포 렌즈를 대형 카메라 쪽에서는 잘 선호를 하지는 않습니다. 왜? 제가 대형 카메라에서 개요를 얘기해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아포 렌즈를 제가 써보니까, 아포 렌즈를 써보니까 너무 차달한 느낌이 드는 거죠. 왜? 저는 광고 사진에서 뭐 제품을 찍거나 이쪽 사진은 잘 안 합니다. 저는 오히려 필드에 나가서 랜드스케이프를 한다 그랬을 때는 꼭 샤프하고 샤프리스가 뛰어나고 막 그런 것만이 맛은 아니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렌즈는 코닥에서 나오는 커머셜 액타라든가 이것도 굉장히 뭐 해상력도 좋고 샤프리스도 좋은데, 그렇게 그것 또한 좋은데 그건 아포 렌즈는 아니거든요. 뭐 아포 진마나 아포 시로나 이런 로덴스톡이나 슈나이더 렌즈를 써보면 굉장히 찬 느낌이 들어요. 찬 느낌. 저는 그래서 그렇게 별로 선호하는 느낌은 아니죠. 그건 여러분들의 취향이기 때문에 사서 선택을 해보고 쓰시는 게 올바른 방법이에요. 내가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놔두면 사지 말아야지, 그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倾向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슈나이더 렌즈를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후지넌 렌즈를 더 좋아하거든요. 그게 제가 사진하는 데는 더 맞아요. 후지넌 렌즈의 색감이라든가 이런 색감이라든가 뭐 해상력이나 샤프니스 이런 것들이 저는 그게 더 맞는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아까 말했던 근데 이미지 서클,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미지 서클은 중요하고요. 또 하나, 대형 카메라에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회절 현상을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35mm 소형 카메라에도 빛의 회절 현상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죠? 조리개를 끝까지 조이는 것이 오히려 해상력이나 샤프니스는 떨어진다라고 얘기했어요. 대형 카메라에도 마찬가지예요. 대형 카메라는 보통 밝기가 어떻게 돼요? 밝은 것도 있지만 보통 5.6이나 8에서 45에서 64까지 있어요. 조리개가 보통 이 정도로 분포한다고요. 밝은 게 보통 5.6이에요. 보통이 5.6이에요. 조금 어둡다 그러면은 8. 이거보다 좀 밝다. 포트레이트용 렌즈가 있거든요. 대형 카메라에서도요. 그런 거는 좀 밝죠. 뭐 한 4반 이렇게들 가거든요. 자, 그럼 보통 5.6인데 밝기가 5.6이고 빛의 회절 현상이라는 건 뭐냐면 조리개를 조였을 때 나온다는 얘기예요. 빛의 회절 현상은 조리개를 조였을 때. 오죽하면 회절 현상은 샤프니스의 적이라는 말까지 나와요. 회절 현상이 나오면 샤프니스 또한 현저하게 떨어져요. 해상력도 오히려 안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자, 회절 현상은 왜 나오느냐 하면 렌즈 매수, 회절 현상은 그렇게 해갖고 샤프니스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렌즈 매수가 많으면은, 즉 렌즈 구성할 수 있는 렌즈가 많이 들어간 렌즈일수록 이미지 서클은 커지지만 빛의 회절 현상에는 약하다는 얘기예요. 단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통 45까지 조이는 거는 아니고요. 보통 확실히 16이나 22 정도까지, 5.6 렌즈 기준으로 16이나 22까지는 이미지 서클도 넓어지면서 확실히 샤프니스나 해상력은 상승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형 카메라를 쓸 때는 렌즈를 특별히 심도를 아주 깊게 하지 않는 이상은 조리개 45는 버린다. 32도 가능하면 안 쓴다. 가장 이미지 서클이 커지고 해상력과 샤프니스가 올라가는 조리개 수치는 16이나 22, 보통 22죠? 22 정도에서 써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회절 현상 때문에 샤프니스가 많이 떨어지고 그렇게 쓰는 게 아니다. 요거는 제가 따로 요것만 해갖고, 그렇다면 대형 카메라 렌즈에서 어떤 렌즈가 이 빛의 회절 현상에 덜 영향을 받느냐, 요런 부분들은 제가 따로 한번 말을 해보죠. 아예 제목까지 지금 붙여볼까요? 회절 현상, 빛의 회절 현상은 샤프니스의 적이다. 이렇게 해갖고 하나의 콘텐츠를 하나 제가 따로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빛의 회절 현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형 카메라 렌즈를 한번 정리를 해보죠, 지금까지. 대형 카메라 렌즈를 선택할 때 수많은 메이커 중에서 뭘 선택할 거냐. 메이커는 여러분들 취향이나 색감이나 발색에 대해서 맞는 거를 선택하면 된다. 다만 이미지 서클을 중요시해라. 이미지 서클이 넓은 것이 유리하다. 왜? 무브먼트를 할 수 있는 양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럼 과연 몇 mm를 살 거냐? 자신이 없다. 4, 5인치 카메라를 기준으로 된 150mm가 표준 렌즈다. 또는 135mm나. 그래서 우리는 보통 150mm급 렌즈를 쓴다. 그리고 150mm급 렌즈가 표준 렌즈이고 많이 돌아다 보니까 가격 또한 쌉니다. 광각을 갈 때는 무리하게 65mm, 75mm로 내려가지 말고 90mm 렌즈급을 써봐라. 이게 대략적으로 35mm 필름을 쓰는 24, 36을 갖는 규격, 그게 CCD가 됐건 철상 소자가 됐건 필름이 됐건 간에 거기에 한 28mm나 그보다 조금 밑에 24mm에서 25mm 중간 정도의 화각을 가질 거다. 망원은 210mm 정도를 써라. 이거를 이 세 개가 옛날부터 권해주는 뭐 하나의 교과서적인 뭐랄까 방식이라 할까요? 이렇게 권하고 또 특별히 하자가 없고 무난하게 이 세 개만 있으면 거의 다 쓸 수 있다. 이거를 마스터해 본 다음에 여러분들이 취향에 맞는 거를 써라.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들이 광고나, 이건 이제 대형 카메라의 렌즈는 아닌데요. 광고나 이런 쪽을 특별히 하지 않는 이상은 이동이 간편한 필드 카메라로 한번 먼저 입문을 해보시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리노프라든가 또는 에버뉴라든가 또는 디아돌프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고가입니다. 장비들이요. 그래서 굳이 이런 장비를 써보기 전에 그냥 일본에서 나오는 위스타라든가 도요 요 정도만 돼도 여러분들 디지털 카메라보다 많이 쌉니다.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대형 카메라 렌즈 여러분들 많이 비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는 좋은 줌 렌즈 있죠? 100몇십만 원짜리. 그런 거면 대형 카메라 렌즈 두세 개 살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쌉니다. 싸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무리하시지 말고 써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런 거 쓰고, 일체 카메라 중에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필드 카메라를 좋아하느냐, 호스맨 카메라 좋아하거든요. 호스맨 거. 저는 아주 그게 리틀 리노프라고도 표현을 해요. 리노프 하고 이런 특징들은 오히려 호스맨들이 더 다재다능한 기능들을 갖고 있어요. 튼튼하고요. 저는 그냥 도요나 위스타만 되더라도요, 충분히 정밀하고 튼튼하고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렌즈 정리해보고요. 또 카메라 이렇게 몇 가지 대형 카메라 추천해보고요. 렌즈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 특징들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수업을 마감하려고 보니까 좀 아쉬움이 사실 많이 남아요. 대형 카메라 쪽이. 하고 싶은 얘기도 너무나 많고요. 그래서 대형 카메라 개요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오프라인에서 만날 수 있다면 그때 좀 더 10시간이고 12시간이고 좋으니까요. 시간을 충분히 갖고 얘기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 카메라나 대형 카메라 렌즈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매력적이고 한 번쯤은 써보실 만한 카메라라고 저는 충분히 이렇게 추천해 드리고 싶은 카메라이기도 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